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이제 2024년 1회 우리 전기기사 전력공학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 전력공학은 사실 실기랑 이제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 때 그 필기 실기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은 내용 정리를 잘 해주시면 실기 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점수 따기도 좋다. 자, 21번 보겠습니다. 21번. 자, 보시면 지상 무효 전력의 공급이 부족할 경우에 그 대책인데요. 우리가 이제 지상 무효 전력은 L이죠. 그래서 이때 밑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상 무효 전력의 공급이 자, 보시면 무슨 전력? 우리 지상 무효 전력의 공급이 보다 부족하대요. 그쵸? 우리 지상 무효 전력의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발생되는 무효 전력보다 뭐가 되냐면 이를 소비하는 무효 전력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발생된다는 건 누구를 말하냐면 C를 말하고요. 무효 전력이 발생하는 개념은 C의 개념이고요. 무효 전력이 소비되는 건 L의 개념이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지상 무효 전력의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C보다는 뭐예요? L이 많은 상태죠.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 계통에 뭐를 집어넣어야 된다? C를 집어넣어야 돼요. 이렇게 발생하는 무효분보다 소비되는 무효분이 많아지면 우리가 전력 손실이 커지고요. 그 다음에 전압 강화도 커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역률도 저하하고, 뭐 이런 이제 우리가 거기 보면 문제점에 보시면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L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다? 이제 뭐 전압도 저하고 손실도 증가하고 뭐 안정도 측면에서 좋아지지 않고 효율, 출력도 다 저하되죠. 그래서 이때 우리의 필요한 대책은 뭐예요? 지상 무효 전력의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C를 투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문제에서 지금 C를 투입한다는 얘기는 자, 첫 번째가 역률 개선용 콘덴서를 개방하는 게 아니라 투입을 해야죠. 이건 오히려 C를 해제하는 꼴이죠. 더욱더 지상무효 전력의 공급 부족을 초래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맞죠? 우리 동기조상기는 과여자 상태가 되면 우리가 진상전류를 흘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족여자 상태가 되면 지상전류를 흘릴 수 있죠. 예, 요게 맞네요. 그 다음에 정답, 이제 일단 정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블로리액터는 L이죠. 이것은 오히려 해제를 해줘야죠. 투입된 블로리액터를 오히려 해제해주면 이것은 L이 뭐예요? 적어지는 이 결과를 초래하니까 요거는 이제 연결이 아니라 이제 이 해제를 해줘야 되고요. 발전기는 진상운전이 아니라 조상기랑 발전기는 반대 개념을 갖습니다. 발전기는 지상운전이 아니라, 그러니까 진상운전이 아니라 지상운전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동기조상기랑 발전기는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반대 운전을 해주는 게 대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답은 몇 번이냐면 21번인데 조금 여러분들 보면 헷갈릴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하나죠.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반면 지상 무효 전력의 공급이 너무 많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어떤 얘기냐면 반대 개념을 말해요. 이번에는 뭐가 된다? 발생하는 게 오히려 뭐가 된다? 소비가 된다는 것보다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오히려 E가 큰 상태이기 때문에 L을 투입하는 게 이제 대책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 조금 21번은요 말이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상 무효 전력의 공급 부족이라는 건 발생된 것보다는 소비가 더 지금 많은 상태다 이거죠. 전력계통에. 그래서 우리는 이때의 대책은 C를 투입하는 건데 정답은 몇 번이냐면 이제 3번인데 그러니까 2번이죠. 3번이 아니라. 여기서 사실 조금 머리를 굴리면요. 지금 보면 1번 콘덴서를 개방한다는 것과
동기조상기를 진상으로 운전한다는 얘기는 지금 한 놈은 C를 해제한다는 얘기고 한 놈은 C를 투입하는 거거든요. 요런 걸 생각을 해서 지금 조건에서는 결국에 1번, 3번 그리고 4번은 L을 넣는다는 얘기예요. 어찌 보면. 그쵸. 그다음 2번만 C로 이제 동작한다 이런 얘기죠. 네. 뭐 그런 걸 생각해서 찍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21번은 제 생각엔 조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말 자체가. 자, 지워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무효전력의 그 발생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전력계통에 이제 진상 무효전력을 이제 공급한다는 얘기고 소비한다는 얘기는 이제 그 이 지상 무효분을 얘기하는 거죠. 자, 22번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무조건 맞추셔야죠. 송전단 전압이 161, 수전단 전압이 155, 상차각이 40도일 때 리액턴스가 49.85이라면 선로 손실을 무시한 전송 전력은 약 몇 메가와트인가? 요거 정태한정 극한전력이죠. P는 X분의 VS VR에 뭐가 된다? 사인 델타. 뭐 이런 이제 우리가 이 공식이 있죠. 바로 잡아 놓으면 지금 X 값이 얼마냐면 49. 뭐예요? 8이고요. 송전단 전압 VS가 송전단 전압이죠. 161kV고 그 다음에 이제 수전단 전압이 155네요. 킬로볼트죠. 여기에다가 사인 얼마다? 이제 각도가 상차각이 40도. 사인 40도 하시는 순간 어차피 킬로기 때문에 메가 단위가 나오죠.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322 메가와트 정도 나오실 거예요. 요거를 이제 계산기 누르시면 321.1 뭐가 된다? 0 메가와트 정도 요렇게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2번 되겠습니다. 단위를 다 펼치셔도 돼요. 뭐 여기다 10의 3승, 10의 3승 한 다음에 마지막에 10의 마이너스 6승 하셔도 됩니다. 뭐 관계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반드시 맞춰야죠. 숫자만 바뀌는 문제고요. 정태한정 극한전력 문제 오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번 보겠어요. 23번. 선로의 단위 길이당 우리가 뭐가 되냐면 이제 분포 이제 인덕턴스를 L, 전파 이제 그러니까 저항을 R이라고 하고요. 정전 용량을 C, 누설 콘덕턴스를 뭐라고 한다? G라 하였을 때 전파 정수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여러분들 이거 제가 23번이랑요. 보시면 몇 번이냐면 요거는 좀 같이 한번 좀 해볼게요. 40번, 23번, 40번. 우리 장거리 송전선로에서는 보면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특정 임피던스라고 그래요. 무슨 임피던스? 특성 임피던스. 선로를 진행하는 진행파에 대한 이제 전압 전류의 비로서 이 고유한 값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뭐다? 우리가 이제 이 거리와 무관하죠. 이 특성 임피던스를요, 원래 사실은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장거리 송전선로의 4단자 정수를 구해서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걸 이용해서 무부하 시험, 단락 시험 요런 걸 한 이후에 이 특성 임피던스를 구하는데 이 특성 임피던스는 선로의 이제 이 어드미턴스와 그다음에 임피던스 형태로 표현할 수 있고요. 이것을 다시 표현해 보면 요놈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요놈은 V 플러스 J 오메가 C에 요놈은 이제 R 플러스 J 오메가의 L로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요. 대부분 장거리로 가면 갈수록 선로의 저항이나 컨덕턴스는 무시합니다. 그래서 거의 같죠. 뭐냐면 바로 요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길이가 곱해지기 때문에 거리와 무관한 특징이 있죠. 선로의 길이, 거리와 무관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러분들 전파 뭐가 된다? 두 번째가 전파 정수라고 그래요. 선로를 진행하는 이제 간마라고 표현하는데 선로를 진행하는 진행파는요. 그 크기가 이제 멀어지면 그러니까 이제 길이가 멀어지면 이제 이 선로를 진행할 말좀 천천히 선로를 진행하는 그 이제 진행파는요. 선로의 길이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요.
그 크기와 위상이 감소하는데 그 감소의 정도를 말해요. 그래서 요 전파 정수는 루트 ZY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걸 그대로 표현하면 요놈 같은 경우에는 이제 R 플러스 J 오메가의 L에 G 플러스 J 오메가의 C로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근데 보편적으로 이 식도 이렇게 무시를 하면 요게 이제 여러분들 거의 같은 거죠. J 오메가의 루트의 LC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보면 여러분들 23번은 사실은 여기서는요. 이 전파 정수를 함에 있어서 요 전자의 표현을 물어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여러분들 3번으로 볼 수 있죠. 어? 우리 전력공학에서는 이 전파 정수는 공식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잡자. 틀리시면 안 되고 자 40번으로 이렇게 넘어올까요? 요 두 개는 이렇게 같이 정리하시면 돼. 장거리 송전선로는 요 두 놈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오시면 여러분들 40번이죠. 송전선의 특성 임피던스는 저항과 누설 컨덕턴스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 보면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특성 임피던스라고 해놓고요. 저항과 뭐라고 했냐면 이제 이 컨덕턴스를 무시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렇게 표시하죠. 여러분들 이게 좀 제가 이제 좀 이런 말 하고 싶어. 우리 C는 어디에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거야.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1번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요. 요 놈은 공식 플러스 계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놈은 이제 공식 문제라고 보시면 돼. 그렇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요. 요거 하나만 좀 볼게요. 이때 이 특성 임피던스를 요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뭐냐면 138에 로그 10에 R분지 D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이 L은 작용 인덕턴스죠. 그래서 우리 선로의 작용 인덕턴스 0.05에 플러스 0.4605에 로그 10에 R분지 D가 되죠. 이 값 자체가 미리 헬리퍼 뭐가 된다? 킬로메타고요. 그 다음에 C는 0.0에 2413에 로그 10에 R분지 D가 되죠. 그래서 요게 단위가 마이크로 페로퍼 뭐가 된다? 킬로메타 단위를 갖습니다. 이때요 장거리 송전선로가 되면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작용 인덕턴스의 0.05가 뭐가 되냐면 무시가 됩니다.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 값에다가 우리가 이제 이 여러분들 0.4605에 10의 마이너스 3승에 0.0에 2413에 10의 마이너스 6승에 양쪽에 로그 10의 R분지 D가 제곱이 돼 갖고요.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로그 10의 R분지 D가 되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계산기로 두드리시면 138이 나오죠. 그래서 특성 임피던스를 정리할 때는 요렇게까지 정리하시면 아주 이쁘게 정리가 된 거죠. 이렇게 제 문제를 대부분 풀어보면 이 특성 임피던스 문제는 웬만하면 빠지지 않습니다. 자, 넘어가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24번 보겠습니다. 수전단 전압이 3300, 좀 지우면서 말씀드릴게. 자, 수전단 전압이 3300, 그 다음에 전압 강화율이 4%래요. 이때 송전단 전압은 몇 볼트인가 라고 했네. 우리 저자분께서는 이제 이렇게 푸셨는데 저도 이제 똑같은 개념인데요. 이렇게 한번 전 접근해 볼게요. 값은 같습니다. 뭐 제가 계산하든 뭐 이렇게 똑같이 푸시든 상관없는데 자, 우리가 말하는 이제 24번이죠.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실기 문제로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이 풀 줄 알아야 돼요. 뭐가 돼 있냐면 이제 송전단 전압인데 저는 이렇게 우리 전압 강화율은 송전단 전압에서 수전단 전압 뺀 다음에 수전단 전압으로 나누고요. 백분율 처리하네요. 이때 전압 강화율이 이제 4%라고 했죠. 일단 저는요. 요거 먼저 100으로 나눴다고 볼게요. 그러면 요거 이렇게 넘길 수 있네. 그러면 우리가 입실론의 VR이라는 값은 VS-보다 VR로 볼 수 있네. 지금 보니까 VR을 같은 선상에 묶으면 묶을 수 있죠. 그러면 입실론의 VR은 얘를 넘겼다 이거죠. VR
요거에 VS가 되네. 이제 네, 가로를 이용해서 VR 밖으로 내보낼 수 있죠. 얘를 만족하네. 그러면 얘가 밖으로 나갔지만 얘는 남죠. 길이 남죠. 그다음에 얘가 나갔지만 항상 영호는 남네.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VS는 입실론 플러스의 1에 VR 되겠네. 그럼 가자. 얘가 몇 프로예요? 4%네. 4 들어가면 안 되죠. 우리가 이제 100을 나눴으니까. 자, 그 다음에 플러스 1에다가 그 다음에 VR이 얼마예요? 3,300이네. 요렇게 해서 계산기를 두드리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3,432V 나옵니다. 뭐 저자분처럼 푸셔도 되고요. 저처럼 푸셔도 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마음에 드는 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2번. 이런 문제도 틀리시면 안 된다. 자, 25번. 케이블의 단선 사고에 따른 고장점까지의 그 거리를 우리가 뭐냐면 이제 정전 용량 측정법으로 구하는데요. 이때 이제 이 운전상의 정전 용량을 C, 고장점까지의 정전 용량을 CX, 케이블의 길이를 L이라 했을 때 고장점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식이죠. 자, 25번인데 지중 케이블의 지중 케이블의 고장 또는 뭐가 되냐면 사고점 탐지법이 되겠습니다. 지중 케이블의 고장점을 검출하는 방법 또는 탐지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알고 계셔야 돼. 요거 실기 문제로 좋아합니다. 머레이 루프법. 요게 영어 발음이기 때문에 머리 루프법 똑같은 얘기야. 그 다음에 펄스 레이더법 또는 펄스 인가법 다 똑같은 얘기고요. 세 번째가 정전 용량법. 요게 캐패시터 브릿지법 같은 얘기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수색 코일법. 마지막 다섯 번째가 음향에 의한 방법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실기 문제까지 좋습니다. 음향에 의한 방법이다. 그럼 여기서 좀 이 개별적으로 물어보는 게 있는데 이 머레이 로프법은요. 이제 휘트스톤 브릿지 원리를 이용해요. 그다음에 요 놈은 지락 고장을 검출할 때 아주 좋습니다. 기억해 주면 좋죠. 그다음에 펄스 레이더법인데 이거는 어느 사고든 가능해요. 고장 케이블에요. 고주파 펄스를 가하면 실질적으로 가한 파형은요. 원래 가한 파형이 이런 파형이라면 고장점을 기점으로 반대 파형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요 놈이 여기까지 전달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한다? 이제 고장점까지의 거리를 측정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정전 용량법인데 요 놈은 단선 고장을 찾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요즘에 이 대세 문제야. 뭐냐면 필기 문제로요. 이 정전 용량법에 따른 요 고장점까지의 거리를 x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케이블 이제 항상 이 전선은 C와 L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갖고 건전한 케이블의 길이를 갖고 길이에 이제 측정된 C를 통해서 우리가 고장점까지에 나타나는 이 C를 통해 고장점까지의 길이를 보는 개념이죠. 그래서 건전상의 값에다가 고장 케이블에 보다 요 CX 이 저항값이죠. 여기에다가 길이를 곱해주는 요건데 여러분들 그냥 계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 어떻게 기억하냐면 이 CX가 위에 있는 거 찍어. 네, 바뀌지 않으니까.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냐면 지금 CX인데 아무것도 못하면 안 됩니다. 정답 몇 번이다? 네, 3번 되겠습니다. 잘 물어봐요. 나머지 사고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이 없지만 이런 거 이제 실기에서 지중 케이블의 고장점 탐지법 또는 검출법에 대해서 5개 쓰라고 하고요. 요 세 놈은 대놓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 거야. 그쵸? 네. 자, 그래서 뭐 이제 그 저자분께서는 요거 이제 뭐 비례식으로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요런 개념으로 찾는 거죠. 자, 26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25번 반드시 요렇게 정리 부탁드립니다. 26번. 충전선로에 이상전압이 발생하기 가장 쉬운 경우에요. 우리 개폐할 때
우리가 개폐할 때 이상전압이 제일 큰 경우는 자 보시면 26번 우리가 개폐 시 이상전압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무송충차 기억하시면 돼. 무부하 시에 무슨 부하? 무부하 시 송, 송전선로에 총, 총전전류를 진상전류죠. 차단하는 경우에요. 여기서 여러분들 많이 좀 혼동이 되는 게 이 차단이라는 건 대로를 말하죠. 우리가 어떤 지금 요렇게 전선이 있고요. 전선이 있고 접촉자가 있다는 얘기죠. 예, 접점이 있는 거죠. 여기를 지금 뭐예요? 접점이 닿고 있는 거죠. 차단이란 얘기는요. 선로를 진행하는 이 전류를 차단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회로를 뭐 한다? 대로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쵸? 그래서 차단이란 결과적으로 뭐예요? 대로가 되죠. 그래서 무부하 시에 무송충차죠. 송전선로를 여기서 이제 충전 전류가 없지만 대로하는 경우라고요. 그래서 우리 개폐 시 이상전압이 가장 큰 경우에는 뭐다? 무송, 충차 요거 기억하셔. 여기 조심하셔야 될 게 차단이 대로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맞춰야죠. 자, 27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다중접지된 요거는 그냥 이제 설명만 드리고 마무리 짓게요. 요거밖에 없어. 다중접지된 3상 4선식의 그 배전선에 보면 우리가 고압 측의 중성선과 저압 측의 중성선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고압 측 사고에 따른 거기 보면 이제 해설에 보면 이제 고저압 혼촉이죠. 흔히 말하는 이 고저압 혼촉 요 고저압이 혼촉 시 이 저압 측의 전위 상승을 뭐 한다? 억제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요게 우리 주상변압기 2차 측을 접지하는 요 얘기 똑같이 있죠. 하는 목적은 고저압 혼촉. 요렇게 보면 혼촉이라는 얘기는 서로가 뭐예요? 요렇게 닿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저압 측의 전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입니다. 예. 자, 그다음에 보시면 28번 요거는 세모 칠게요, 제가. 이건 바람이 없어요.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런 유형의 문제가 이제 거의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거는 좀 세모 치고 싶습니다. 한번 풀어보긴 풀어볼 건데 우라늄 235에 1kg의 핵 분열을 시킨다면 약 몇 메가와트 아워의 전력량이 발생하는가? 단 우라늄 235가 중성자에서 핵 분열을 발생할 경우에 그 질량은 이제 1100분의 1의 에너지로 변하는 거로 본대요. 근데 여러분들 풀이를 잠깐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기 이죠. 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질량과 빛의 속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요. 우리가 말하는 지금 질량이 얼마가 되냐면 인제 1000분의 1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1100분의 1이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빛의 속도가 얼마가 되냐면 3 곱하기 10의 8승의 메타파세컨인데 요거의 제곱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인제 만들어진 에너지를 계산해 보면 8.18에 10의 13 중 뭐가 된다? 줄이 됩니다. 우리가 1kWh는 1kWh라는 값은 뭐냐면 3.6 곱하기 10에 뭐가 된다? 6승줄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1kW는 1000W잖아요. 여기에다 1시간은 뭐예요? 3600초가 되잖아요. 그러므로 이게 이제 뭐예요?
3.6 곱하기 10의 6승 뭐가 된다? 예, 줄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 전력량은 요거를 이제 요걸로 뭐 한다? 나눠주시면 돼.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전력량은 8.28, 그러니까 18 곱하기 10의 13승을 뭘로? 3.6 곱하기 10의 뭐다? 6승으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요 놈이 2.27 곱하기 뭐다? 10의 7승 킬로와트 아워가 나옵니다. 예. 뭐 저는 이제 바라질 않아. 예. 이게 우리가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가 거의 없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버려. 뭘 어떻게 해, 그쵸?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이제 2번이죠, 2번. 그쵸? 네. 2.27이니까 23 곱하기 10에 6승하면 되겠네.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29번. 예, 요거 이제 요렇게 푸는 건데, 이제 우리 다 맞추는 거 아니죠? 예, 제가 이거 지워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29번이죠? 29번. 삼상 1회선 송전선에 정삼각형으로 배치된 삼상선로의 자기 인덕턴스를 구하는 식은 단 D는 선간거리고요. 우리가 이제 이 R은 뭐가 된다? 전선의 반지름이다. 이 공식 물어본 거죠. 9번. 우리가 말하는 작용 인덕턴스 L은 0.05 플러스 0.4605에 로그 10에 뭐가 된다? R분지 D가 된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이제 3번이죠, 3번. 네. 근데 여러분들 이게 보면 항상 이제 이 전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도 그래. 배울 때는 어렵지만 찍기는 좋죠. 일단은요, 0.05인데, 그쵸? 아우, 그래서 보면은 1번, 2번 찍으면 문제가 있고요. 우리가 C를 봐도 0.0에, 이렇게 0.0에 짝수홀수 이렇게 기억하셔. 로그 10에 R분지 D죠. 요거 이제 미리엘리 퍼 킬로메타고, 요게 마이크로 페러 퍼 킬로메타인데, 어디를 봐도 R의 제곱이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럼 답이 되면 그쵸? 찍더라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30번 보겠습니다. 흑유 속도가 가장 낮대요. 네. 요것도 여러분들 이제 주는 문제니까 버리시면 안 돼요. 보면 특유 속도가 이제 이 가장 낮은 이 숫자, 이제 숫자인데, 우리가 이제 특유 속도는 어떤 이제 숫자에 닮은 꼴이라고 하죠. 이 모형 숫자에 보면 1km 낙차에서 1kW의 어떤 전력을 발생하기 위한 1분당의 회전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특유 속도라고 하는 건데 이 특유 속도는 낙차와 이제 이 반비례해요. 그래서 가장 이 고낙차인 뭐냐면 펠턴 수차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고낙차에 사용되는 게 뭐냐면 펠턴이에요, 펠턴. 또는 펠톤 이렇게 하셔도 돼. 네. 펠턴 수차인데 어 그냥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보면 그동안 전력에서 나왔던 그 수차 문제 중에 가장 많이 출제된 문제가 펠턴 수차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면은 그냥 이거 가는 게 어떤가 또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중낙차들이에요. 중낙차. 프란시스랑 그다음에 사류 있고요. 그다음에 전압차. 요놈들이 프로펠러랑 그다음에 튜브러 수차가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거는 알면 좋아요. 이 전압차에 뭐가 있다? 프로펠러랑 그다음에 튜블러 요 수차 있다는 거. 그리고 이 튜블러 수차가 이 조력 발전에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 네. 기억해 주면 좋죠. 그리고 나머지 모르면 펠턴 찍는 거죠. 네. 어쨌든 옆에 있는 특유 속도의 한계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저는 좀 이거는 추천 안 합니다. 요거까지 다 외우기에는 이 문제가 출제 빈도가 너무 떨어집니다. 근데 요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아. 그리고 이 펠턴 수차가 특유 속도가 가장 이제 작다는 얘기죠. 얘는 이제 얘가 제일 높죠. 보면 350에서 무려 이제 보면 800 정도가 되겠죠. 예. 카프라는 수차는 제가 안 썼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이 시험 문제에서 이제 그 뭐야
출제가 안 되니까 일부러 이제 고건 그냥 좀 제가 뺀 거예요. 예.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31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30번 잡아야 돼요. 네, 특유 속도의 그 범위를 우리가 인제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가장 특유 속도가 작은 놈은 뭐다? 펠턴 수차. 자, 31번 되겠습니다. 자, 역시 잡으셔야 될 내용이고요. 기사실기 가시면 민감하죠, 이런 거를. 예. 22,900 볼트로 수전하는 자가용 전기 설비가 있다. 수전점에 설치된 차단기의 차단 용량이 520 메가볼트 암페어일 때 차단기의 전격 차단 용량은, 자, 전 좀 이렇게 해 볼게요. 차단기의 차단 용량이라고 해 볼게요. 우리가 차단기의 차단 용량은 PS의 프라임이라고 해 볼게요. 요거는 로토삼에다가 차단기 전격 전압에다가 바로 뭘 곱하면 곱하냐면 고장 전류 곱하시면 됩니다. 이 고장 전류가 우리가 계산하는 삼상 단락 전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우리가 고장, 그다음에 차단, 그다음에 삼상 단락 전류라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그러면 여기서 VN이 뭐냐면 요것은 차단기 전격 전압이라고 해요. 무슨 전압? 차단기 전격 전압. 요것은 차단기 회로에 가할 수 있는 최고 전압을 말하고요. 이 차단기 전격 전압이라 함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공칭 전압에다가 1.1분의 1.2로 써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뭘 구하라고 했냐면 전격 차단 전류를 구하라고 했죠. 네. 그러면 이 식을 다시 한번 제가 좀 펼쳐보면 TS는 로토3에다가요. V에다가 1.1분의 1.2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볼 수 있네.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이제 그 아까 이 하단기 전격 전압은 공칭 전압의 1.1분의 1.2라고 했죠. 이 공칭 전압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선간 전압을 말하는 거죠. 지금 22,900, 154, 345 얘네들이 전부 뭐다? 공칭 전압이라고 보시면 돼. 그럼 문제에서 IS를 물어본 거니까 얘네들 전부 내리면 되겠네. 루트3에다가 V에다가 1.1에 1.2가 되고요. PS에 프라임 되겠네요. 그럼 가면 여러분들 지금 전격 차단 용량이 얼마예요? 520 메가볼트 암페어니까 저는 그냥 단위 한번 펼쳐볼게. 자, 10의 6승이고요. 그 다음 루트 3에다가 22,900이니까 요게 10의 3승에 뭐가 된다? 1.1분의 1.2죠. 이게 킬로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몇 킬로 암페어라고 물어봤으니까 뭐예요? 10의 마이너스 3승 하시면 되겠네. 뭐 저자분처럼요. 여기서 이렇게 날려서 하셔도 돼. 그래서 이거를 두드리면 얘가 대략 얼마 나오냐면 12.017 정도 나와요. 그러므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반올림해서 12점 이제 02 정도 나와서 대략 얼마다? 12.5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4번. 네. 자, 반드시 맞춰주셔야 돼요. 그리고 요것 좀 봐주시면 좋아. 우리가 나중에 실기할 때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요식 차단기가 이제 삼상 단락 전류를 차단해야 되므로 우리는 요렇게 차단 용량을 결정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0에 이제 2번이죠. 선로에 고장이 발생했을 때 뭐라고 하냐면 고장 전류의 차단 능력이 없어. 밑줄 쳐 주실래요? 네, 중요합니다. 요것도 실기 문제에서 물어보니까 우리가 좀 그 특이 사항을 정리하자. 32번이에요. 32번. 저는 이렇게 좀 해볼게요. 배전선로에 무슨 선로? 배전선로의 보호장치 되겠습니다. 네, 그거 얘기하기 전에 순서라고 해볼게요. 배전선로의 보호협조 순서예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 하실 때 항상 뭐가 중요하냐면 충전이 아닌 뭐다? 배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우리 배전선로의 보호협조는 R 그리고 S 그리고 F가 돼야 돼요. 여기가 전원축이 되고요. 여기가 부하축이 되는 거예요. 이때 R은 뭐가 되냐면 리크로저라고 그래요. 이때 R은 뭐가 된다? 리클로저라고 그래. 네. 이것은요 배전선로에
배전선로에 대폐로 기능이 있는 이놈은 배전선로에 재폐로 기능이 있는 차단기라고 보시면 돼요. 재폐로 기능을 겸비한 차단기고요. 두 번째가 섹셔라이저예요. S. 섹셔널 라이저라고 그래요. 예. 요놈은 고장 전류 차단 능력이 없어요. 고장 전류 차단 능력이 없어서 후비 보호 장치와 직렬 연결합니다. 후비 보호 장치와 무슨 연결? 직렬 연결이에요. 예. 지금 고장 전류 차단 능력이 없고요. 리크로저와 같은 차단 능력이 있는 후비 보호 장치와 직렬을 연결한다는 얘기고요. 요놈 같은 경우에는 정전 구간을 축소합니다. 거기 보면 F, 요놈은 라인 퓨즈인데 물어보질 않아요. 요놈은 라인 퓨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COS가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배전선로의 보호협조 순서 자체를 물어보는데 얘는 없을 수 있고요. 얘도 없을 수 있어. 다만 뭐냐면 얘가 일로 나아가면 안 돼요. 이쪽으로. 그거는 위배되는 표현이에요. 그거 기억해 주면서 이 리크로저랑 섹셜라이저가 사실기 문제니까 얘네들은 좀 정리해 주시면 좋아요. 섹셜라이저는 반드시 뭐냐면 꼭 고장 전류 차단 능력이 없다고 해. 그래서 리크로저라고 할 수도 있지만 고장 전류 차단 능력이 있는 후비 보호 장치와 직렬 연결한다. 나오는 순간 섹셜라이저예요.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선로의 고장 발생 시 이제 리크로저와 같이 차단 기능이 있는 후비 보호 장치와 직렬 연결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섹셜라이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장이 나면요. 그냥 가만히 기다립니다. 호비 보호 장치인 리크루저의 동작 이후에 그 다음에 선로를 개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로해버립니다. 네. 그래서 잠깐 읽어보면 섹셜라이저는 대전 선로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리클로저의 동작으로 선로가 무전압 상태가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고장이 나더라도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 리크로저가 회로를 개방하면 이제 무전압 상태가 되죠. 그걸 감지해서 뭐 한다? 바로 이제 이 무전압 상태 횟수를 기억했다가 이제 이 정해진 횟수가 도달되면 선로를 어떻게 한다? 개방해 버려 갖고요. 고장 구간을 어떻게 한다? 이제 분리시켜 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뭐 밑에 뭐 이렇게 섹셜라이저와 섹셜라이저는 고장 전류 차단 능력이 없으므로 리크로저와 직렬로 조합한다. 뭐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이 항상 고장 전류 차단 능력이 없다. 후비 보호 장치와 직렬 연결한다. 정전 구간 축소한다. 섹셜라이저입니다. 요 두 개는 꼭 정리 부탁드릴게요. 자, 33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단선 고장에 따른 이상 전압이 최저가 되는 방식인데요. 요놈 같은 경우에는요, 직접 접지입니다. 거기 보면 33번이죠. 예, 중성점 뭐가 되냐면 직접 접지에 뭐가 되냐면 특징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접 접지라는 건 조금 이따 이제 소호 접지는 제가 별도로 좀 정리를 할 건데요. 이렇게 우리가 전력계통에 Y결선된 이러한 변압기가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Y결선된 변압기에 중성점에 전선을 연결하고요. 이것을 어떻게 한다? 지면과 이렇게 이어주는 거죠. 이때 여기에 나타나는 이 중성점과 대지간에 나타나는 값이 Z라 가정했을 때 Z가 무한되면 뭐다? 비접지입니다. 그 다음에 Z가 거의 0에 가까우면 요놈이 뭐다? 직접 접지죠. 그 다음에 Z가 특정 저항값을 만족하면 저항접지. 그 다음에 Z가 오메가 L의 값을 가지면 이게 바로 뭐다? 소호 리액터 접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방식마다 우리가 이제 일선 지락식 건전상 전위 상승이 다르고요. 지락 전류의 크기가 다르죠. 그래서 직접 접지는 첫 번째가
일선 지락 시 지락 전류가 최대가 됩니다. 가장 크죠. 근데 이게 나쁜 것 같지만 그렇게 또 그런 건 아니에요. 보호계전기 동작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고장 났을 때 시원시원하게 고장 나주죠. 그러니까 계전기가 바로 사고라고 인지하고 바로 잘라버리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통신선의 유도 장애가 커요. 반면 이게 요 지락 전류가 인제 유도 장애와 관련이 있어서 통신선의 유도 장애가 큽니다. 하지만 또 다 저기 한 건 아니죠. 네 번째로 보면 일선 지락 시에 건전상 전위 상승이 인제 작습니다.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제가 지금 지웠지만 이렇게 지락이 되면 뭐가 문제냐면 전선이 지락이 되면요. 이 사고가 나지 않은 예를 들어서 요걸 저는 VA, VB, VC라고 했을 때 요 사고가 나지 않은 건전한 상의 전압을 들어 올립니다. 네.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인제 관절연이 가능하죠. 예. 기기값이 저렴해져요. 이게 이제 다 직접 접지 얘기죠. 그래서 요놈 요놈도 단선 고장 시 이상 전압이 최저예요. 그러니까 이상 전압 최저 물어보면 여러분들 직접 접지 찍으시면 돼. 예. 일선 지락 시 건전상 전위 상승이요. 가장 작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요놈 1 번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이 좀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요렇게. 네. 자 그다음에 34 번. 이런 문제는 주는 문제죠. 자 좀 지워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중성점 접지 방식이라는 걸 배우는 이유가 이렇게 중성점 접지 방식마다 뭐예요? 지락 전류의 크기와 건전상의 전위 상승이 다르기 때문에 얘네에 따라서 우리가 지락 전류를 알아야만 보호 계전기 정정할 수 있고 차단기 용량 결정할 수 있고 그쵸? 건전상 전위 상승 절연 레벨과 관련이 있어요. 자, 34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1m에 하중에 0.7kg의 전선을 지지점이 수평인 경간 80m에 가설하여 딥 2도죠. 2도를 0.8로 하려면 장력은 얼마인가? 우리가 2도 D는 이것 반드시 해야 되죠. 8T에 WS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죠. 이때 지금 요 T, 요거 수평 장력 물어본 거죠. 이때 T는 8D에 WS 제곱이 되죠. 이 문제는 기출문제 너무 많이 나온 문제입니다. 370 이거 그렇죠? 자, 지금 8에다가 2도가 0.8이고요. 그 다음에 하중이 얼마냐면 0.37. S는 경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경간이 지금 80이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두드리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요 조건에서 370kg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절대 틀리면 안 된다. 자, 35번 보겠습니다. 요즘에 35번은 제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꼭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거 잘 기억해 주세요. 뭐냐면 전력계통의 전압 조정과 무관한 것인데 것은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전력계통은요. 전력계통의 유효 전력과 요 유효 전력과 바로 뭐가 되냐면 무효 전력 되겠습니다. 자, 어찌 보면 1번도 연관성이 있는 문제예요. 우리가 전력 계통의 유효 전력이 변하면 주파수가 변합니다. 그래서 전력 계통의 유효 전력은 뭐다? 이 주파수. 저는 유효 전력 P라고 할게요. 주파수와 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PF 컨트롤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전력 계통의 무효 전력은 전 무효 전력 Q라고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전압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QV 컨트롤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보면 전력 계통의 전압 조정과 무관한 거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무효 전력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네. 보면 전력용 콘덴서
무효분입니다. 자동전압 조정기는요. AVR 얘기하죠. 요거는 발전기 출력 단자의 전압을 뭐예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갖고요. 발전기 계좌 전류의 크기를 가감해서 발전기 전압을 조정하는 전압 조정 설비죠. 맞죠? 그 다음에 부하시 탭 조정 장치, 이 변압기 탭 조정 장치죠. 우리가 이렇게 변압기는 이렇게 보면 부하를 2차 측에 걸죠.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전압을 2차 측의 전압을 유지하려면 1차 측의 요 탭을 이제 요렇게 사용하다가 그쵸? 요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요렇게 사용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2차 측의 전압을 유지하려면 1차 측의 탭을 조정하죠. 근데 거기 보면 발전기 속도 조정 장치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주파수와 관련이 있죠. 이걸 우리가 주속기라고 하죠. 우리가 말하는 동기 속도 NS는 뭐예요? T분의 120에 뭐가 된다? F가 되죠. 우리가요, 유효분이 변하면 주파수가 변합니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 속도 변화죠. 그럼 속도를 일정하게 해줘야죠. 주파수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PF 컨트롤이라고 그래요. 이 기억해 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는 누구랑 관련이 있다? 요 속도랑 관련이 있죠. 발전기에. 그렇죠? 그래서 조속기는 항상 뭐예요? 어떤 유량이나 어떤 이제 이 물의 유량 같은 거를 가감해서 뭐예요? 발전기 속도가 빨라지면 어떻게 한다? 물을 잠그죠. 밸브로. 그 다음에 발전기 속도가 떨어지면 물을 열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이 동기발전기의 계좌가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틀리시면 안 돼요. 자, 36번 가자. 어느 변전소에 이제 사실 실기 문제랑 되게 닮아 있어요. 어느 변전소의 그 공급 구역 내에 총 설비 부하 용량이 전등은 600이고요. 동력은 800. 각 수용가의 수용률은 전등은 60%, 동력은 80%고요. 각 수용가 간의 부등률은 전등이 1.2, 그 다음에 동력이 1.6입니다. 변전소에 있어서 전등과 동력 간의 부등률을 1.4라 하였을 때 이 변전소에 공급하는 최대 전력은 몇 킬로와트가 되는가? 단 부하나 선로의 전력 손실은 10%라고 한다. 36번이죠. 지금 보면 이 변전소에는 지금 보니까 부하가 전등이 있고 그다음 뭐가 있다? 동력이 있는데 먼저 이들 간의 합성 최대 전력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이 부동률은 개별 수용 최대 전력의 합을 뭘로 나눠요? 합성 최대 전력으로 나누죠. 그렇죠? 그럼 먼저 부하 간의 합성 최대 전력을 구해야 되는데 먼저 합성 최대 전력을 구해 볼게요. 자, 지금 이 합성 최대 전력은 전등입니다. 그럼 합성 최대 전력은 개별 수용 최대 전력의 합을 부등류로 나눌 건데 지금 이 최대 전력은 설비 용량과 뭐예요? 네, 수용률의 곱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면 전등의 총 설비 용량이 600이죠. 그러면 600에다가 지금 수용률이 얼마냐면 0.6이네요. 이에 따른 전등의 부등률이 1.2죠. 이렇게 해서 얘를 구하니까 얘가 얼마냐면 이제 300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번에는 누구냐면 동력부하. 예, 합성 최대 전력 구할 건데 이번에는 동력이에요. 동력이죠. 그러면 동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마냐면 이제 800이고요. 얘가 0.8이네요. 6이 아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 요 놈을 뭘로? 이제 부동률이 1.6이네요. 이렇게 하니까 얘가 얼마가 되냐면 400 나온대요. 그러면 전등과 동력 간의 총 합성 최대 전력은 얼마다? 바로 이제 300과 400이죠. 그럼 이제 변전소에 걸리는 요 합성 최대 전력을 다시 한번 구해보면 얘가 지금 300이 있고요. 얘가 뭐다? 400이 있죠. 이들 간의 부등률이 전등과 동력 간의 부등률이 1.4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하와 선로의 손실을 10%나 봤으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설비에서는 그 손실만큼을 보정해 줘야죠.
10%니까 내가 1이죠. 그러니까 1.1을 곱하면 되겠지. 그렇죠? 10%를 더 잡아줘야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를 두드리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 500 뭐가 된다? 50kW가 나온대요. 되셨어요? 그래서 요게 정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번. 요거 36번은 이제 실기 문제랑 닮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잡아주셔야 돼요. 요렇게 이제 부하가 두 개가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구해서 각각 구한 다음에 이제 그들 간의 부등률로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예요. 자, 37번. 각 전력계통을 연계선으로 상호 연결하면 여러 가지 뭐가 된다? 장점이 있는데 바로 이제 틀린 점은 뭐냐면 예. 요거 항상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계통의 연계죠. 계통의 연계시 문제점이에요. 물론 지금과 같이 경제급전 용이하고 주파수 변화 적어지고 신뢰도가 이제 이 뭐냐면 이제 이 증가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거 하나만 보시면 돼. 임피던스가 작아지기 때문에 뭐가 크냐면 단락 전류가 크죠. 임피던스가 작기 때문에 단락 전류가 커요. 그에 따른 사고가 파급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대책이 요구돼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게 배후 전력이 이제 크기 때문에 고장이 작은 게 아니라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고장이 커짐으로 인해서 그 영향의 범위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단락 전류가 크기 때문에 이 고장이 이 파급될 우려가 있어요. 이 파급이라는 건 1차, 2차, 3차로 점점 번진다 이런 뜻이죠. 자, 그다음에 38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송전계통의 중성점 접지에 따른 소호 리액터의 인덕턴스인데요. 단 한 선의 대지 정전 용량을 우리는 C라 한답니다. 우리가 38번에 보시면 소호 리액터 접지가 되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봐야 될 게 우리 소호 리액터는 이렇게 전력계통에 Y결선된 이러한 변압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뭐 한다? 이 중성점을 이제 전선을 연결해서요. 땅이랑 연결하는데 이번에는 여기다가 뭘 삽입한 거다? 리액터를 삽입했죠. 그래서 아까 제가 중성점 직접 접지하면서 요 Z라는 값이 사실 뭐다? 오메가 L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요게 바로 무슨 접지냐면 소호 리액터 접지인데 이 소호 리액터 접지는 어떤 이제 원리를 이용했냐면 LC 병렬 공진 원리를 이용했어요. 이 소호 리액터는 LC 무슨 공진? 병렬 공진 원리를 이용했고요. 바로 우리가 병렬 공진이 되면 전류가 최소인 상태가 되죠. 그래서 진압 전류가 뭐하다? 가장 작은 방식인데 이때 이 병렬 공진을 할 때 어떤 공진을 하냐면 우린 이렇게 이제 계통의 VA, VB, VC라는 전선의 전압이 존재하면 이렇게 요놈과 대지 간에 뭐가 나타난다? 요 대지 정전 용량이라는 게 발생하거든요. 요 3선을 일괄한 대지 정전 용량과 병렬 공진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호 리액터 접지는 이 공진이라는 건 이게 같아지는 거죠. 오메가 L은 3 오메가 CS분의 1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어요. 네. 요거를 좀 이렇게 좀 쓸게요. 뜬금없으니까 공진식이라고 할게요. 요것은 오메가 L은 3 오메가 CS분의 1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문제에서는요, 뭐라고 했냐면, 보면 지금 이랬죠? 한 선에 대지 정전 용량을 C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빼버리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요? 인덕턴스를 물어봤네. 그럼 이거 좀 작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L은 뭐예요? 얘 내리면 되겠네. 그쵸? 3 오메가 제곱의 C분지 1의 형태가 되죠. 이제 요거를 찾으시면 돼. 그래서 보면 지금 오메가는 없는데 우리가 말하는 오메가는 뭐예요?
2파이의 F니까 요게 이제 4번이 맞네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소리액터의 공제식을 물어볼 때에는 자, 요렇게도 표현하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두 번째가 오메가 L에 플러스 XT를 3으로 나눈 다음에 요 놈은 3 오메가 C분의 1이다. 이제 여기 C, 이제 그냥 C라고 할게요. 이제 이렇게 여기 S라고 할게요. 요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왜 그러냐면 요렇게 지금 요렇게 우리가 벽지를 잡는다고 했었죠? 요게 이제 J 오메가 L인데 문제는 요 놈과 접속된 놈이 바로 뭐다? 변압기 리액턴스가 하나 더 있죠. 요 세 개를 이제 3을 나눈 이유가 이제 하나를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나누는 건데 여러분들 문제 조건에서요. 첫 번째 식은 변압기 뭐다? 리액턴스를 첫 번째 식은 변압기 리액턴스를 무시한 거고요. 두 번째가 변압기 요 두 번째 식은 바로 뭐다? 변압기 리액턴스를 뭐한다? 예, 고려한 식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어지면 쓰는 거고 안 주어지면 뭐한다? 무시하시면 되죠. 예,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 39번.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뭐예요? 커지는 현상.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페란티 현상이라고 하죠. 요거는 이제 실기 문제에서 잘 물어보니까 여러분들 꼭 잘 잡아주셔야 돼요. 39번은 이제 무부한, 이제 페란티 현상이죠. 끝났으니까 조금만 잡으시면 돼. 예. 페란티 현상. 기사실기 가시면 페란티 현상에 대해서 간단히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책을 쓰시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페란티 현상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C 때문이죠. 선로의 작용 정전 용량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무부하나 내지 장거리입니다. 무부하나 장거리 송전선로에 네, 선로의 작용 정전 용량에 의한 얘가 커지는 거죠. 충전 전류의 장애예요. 충전 전류에 따른 장애로서 자, 우리 충전 전류에 따른 장애로서 바로 뭐냐면 수전단 전압이 보다 충전단 전압보다 커지는 현상을 말해요. 이거 결과적으로 회로에 지금 C 값이 많아져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의죠. 예. 두 번째가 대책이죠. 대책. 바로 뭐냐면 블로 리액터를 투입하죠. 이게 마음만 바빠갖고. 블로 리액터죠. 강제로요. 밤에 변전소에서 블로 리액터를 여줘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저자분께서 이렇게 벡터도를 그려주셨는데 요게 이제 수전단 전압이면 우리가 이제 원래 뒤지면 이제 이렇게 그러는데 지금 진상전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IC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ICR 여기에 90도 되는 만큼 ICX 요렇게 하면 ICZ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게 이제 VS가 됩니다. 요게 이제 델타가 되고요. 네. 그래서 이때 보면 보면 지금 요 길이죠. 요 길이 VS가 오히려 VR의 길이보다 그쵸? 작아지잖아요. 네. 뭐 그런 얘기죠, 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보면 인제 요 페란테 현상까지 인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요때 여러분들 그 정답은 39번은 1번이죠. 네.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2024년 1회 전기기사 전력공학이었는데요. 빠르게 한번 살펴볼게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보시면 21번은 제가 조금 욕심이 없어요. 조금 약간 혼동할 수 있는데 무효 전력의 공급이 부족하다는 건 발생보다 지금 소비가 많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발생은 C고 소비는 L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22번, 23번, 24, 25, 26, 그 다음에 27, 28번 바로 버리고요. 29번, 30번 하셔야 됩니다. 지금 흑점 말 없는 거. 31, 32, 33, 34, 35, 36, 그 다음에 37, 38, 39, 40 모두 하셔야 돼요. 예. 요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1회차고요. 이제 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정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러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